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은 언제나 좋은 정보의 공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이번 주는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시작해 봐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렇게 좋은 정보의 공방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공격형, 안정형의 전략들을 좀 세워보고 있는데요. 워낙에 또 시황을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지난주는 사실 한 주 내내 저희가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했었는데 정말 잘 들어맞았었죠.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2,500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번 주에도 방어적인 전략을 이어가야 하는 것일지 아니면 좀 전략을 바꿔야 될지 사실 미국의 CPI 발표도 있는 만큼 그 부분도 변곡점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한번 시장을 잠깐 리뷰해 보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취했던 스탠스는 바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만기일 날 뭐 상승으로 좋게 마감한 다음에 금요일 날은 그 후폭풍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코스닥이 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 네.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수는 단기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단기 과속 만기일 후폭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역시 우리가 이제 종목을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하고 그다음에 성장주가 여전히 시세를 주도했다. 예,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꿈비 그때 우리 네. 수정앵커께서 뭐 회사 실적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설명을 하셨으니까 수급면에서 보자. 오. 시가총액 한 400억 이하고 네. 또 수급면에서 봐도 거래 그 수량이 한 2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꿈비가 2연속 상한가를 갔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성장주에서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노 신소재라고 있습니다. 이건 CNT 도전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앞으로 2차전에 첨가제가 이제 상당히 좀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어요. 특징이 뭐냐면 1월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바로 성장주가 되겠죠. 그래서 2월 달 들어서 키 맞추기 상승이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전히 방어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공격적인 전략은 언제였냐면 바로 1월 초였어요. 기억하시죠? 네. 예, 근데 저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론 오르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지수로 봤을 때는 탄력이 둔화되거나 또는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아까 수정님께서 FOMC가 아니고 이번 저기죠? CPI죠. 네, 네, CPI. 그래도 FOMC가 네. 입에 달아서 CPI인데 CPI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14일 화요일 밤 10시 밤에 이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사실 나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캔들인데 항상 기술적 지표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반기획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5% 선 조정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왜 CPI가 이게 반영이 됐는데 왜 한국 시장은 지금 우리가 좀 이제 경계 모드를 가야 되느냐? 일단 코스피를 보게 되면요. 2,500포인트가 여기에서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스닥이 4.5% 조정받을 때 코스닥은 1.5%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 만약에 주 초에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이번 주 전체가 안 좋으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 양선이 6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약 후강의 양선도 기대된다. 따라서 뭐 우리가 방어 전략을 취하게는 있지만 그래서 뭐 주초 이렇게 조정이 난다고 해서 여기서 뭐 급하게 매도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주도 역시나 좀 전략 후강의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방어적인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흔들린다고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점검해 볼 텐데요. 저희 시간이 또 굉장히 요즘에 핫하잖아요. 그동안 공방 시간에 소개했던 16개 종목 중에서 무려 15개 종목이 2차까지 목표 주가를 달성을 목표 주가 자체
자체를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률이 93.7%고요. 이 중에서 1, 2차를 모두 달성한 종목들이 7종목입니다. 모두 다 달성한 종목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옵티시스, 모트렉스, 인벤티지랩, 원바이오젠, TMC, 삼화알미늄, IMBC. 와, 방송을 좀 더 몇 차례 더 하면 제가 하나씩 호명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누적 수익률은 무려 1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들 내는 종목들 정말 많아요. 이 중에서 ASR 종목을 추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총 4종목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1월 19일에 제시해 주셨던 모트렉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2월 9일에 17,770원으로 어느 정도 이 고점을 기록했었는데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 달려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시장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컨텐츠, AI, 로봇이 다 돌았다. 네. 그럼 자율주행에 돌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먼저 움직였던 게 바로 인포베이커예요. 상한가하고. 근데 저는 물론 인포베이커도 좋지만 어떤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이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표가를 좀 상향하겠습니다. 왜 2차 목표가에 도달했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게 계단식 상승파거든요. 이게 바로 모트렉스는 PBV에서 국내 1위라고 그랬어요. 미국 시장도 진출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결정적인 매물벽을 돌파하고 있는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9,000원까지는 좀 우리가 업사이드를 이렇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 마침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인포베이커가 또 시간에서 좋은 흐름도 보였거든요. 동종목도 양음양 캔들을 만들면서 좀 다시 한번 양선 나올 가능성도 엿보이니 한 19,000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3차까지 목표 주가 좀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19,000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1월 30일에 제시해 주셨던 TMC인데요. 역시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 24%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은 2월 3일 이후에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들고 나왔죠. 네. 이게 뭐냐면 주식을 할 때 결국 내 계좌 수익의 극대화거든요. 그러면 항상 주식이라는 기술적으로 보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고점, 이제 저항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또 지지 라인에서는 매수해서 수량을 늘리면서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계좌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게 뭐 제 30년 노하우거든요. 단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올라면 인벤티지 대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수익을 그리고 10% 넘는 수익을 드렸거든요. 근데 낮방송에서 어떤 좀 채팅창에서 인벤트 대비 어제 조금 내리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막 컴플레인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노란톡이라든가 지금 나오는데 그다음에 또 저의 밀착 관리를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님들은 정말 좋은 수익을 냈거든요. 따라서 제가 지금 보게 되면 거의가 93% 정도가 한 종목은 한 목표가에서 1.5% 정도 모자라요. 네. 계속 진행형인데. 그러니까 많이 수익 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불만하시면 제가 좀 속상해요, 솔직해서. 네. 그래서 노란 턱을 이용하신다든가 또 뭐 저희들 신뢰하면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1차 목표가에서는 1차 목표가 보통 제가 드리는 게 5에서 7%거든요. 그것도 단기간이거든요. 네.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동안 손실이 많아서 막 이렇게 한꺼번에 막 큰 뭐 상한가도 보이고 이래서 그럴지 네. 모르겠지만 제가 따박따박 착착 수익 나는 것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1차 목표가 오게 되면 무조건 60% 이상. 그리고 또 올랐다가 내릴 때 내가 매수한 가격이 오면 매도하시라. 손실 없게 하시라. 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투자로서 당부해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TMC도 제가 들고 나온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때 여기서 이제 한 뭐 3일 만에 상한가 가서 25% 가까이 수익을 드렸는데 지금은 음선이 7개가 나오고 있어요. 음선이 7개 나오면 이게 좋은 회사가 기관들 매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실레이터가 6입니다. 여기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 거예요.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 좋아 보이고,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42,000원까지 이만큼 위에 이게 지난번 꺾인 자리거든요.
한 42,000원까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 관심권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42,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2월 2일에 제시해 주셨던 사마 알미늄입니다.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20%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제 관심권에서 얘기해 주시면서 4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종목이 이제 좀 주목할 종목인데 사실 목요일에 추천해 주시고 나서 당일에 16%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오름폭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항상 이 시간에 시초가를 제시해 주시는데 이 종목은 시초가가 이미 2차 목표가를 넘은 상황에서 출발을 해서 이럴 때는 진짜 대응 전략도 너무 어렵고 이건 AS보다는 약간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투자의 팁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종목 들고 나와서 네. 호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차 목표가가 10%였거든요. 그때 네. 방울고에서 5,040원했는데 시가가 5,080원이에요. 네. 그래도 5% 수익을 냈어요. 네. 이 자리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투자의 팁인데요. 많이 올랐을 때는 추격 매수 시기 좀 이렇게 자제하는 시기가 좋아요. 이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보세요. 상승 다음에 이렇게 눌림했거든요. 플랫폼이라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뭐 민영화 그런 것도 있고 이 자리가 너무 좋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5,340원까지 가서 고점에 사셨더라도 또 5% 정도 수익을 하셨는데 이 종목은 사실 매수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대로 네. 매매하시는 분들은 왜 음세를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놓치신 분들 컨텐츠에서도 제가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시간에 항상 이렇게 매수가와 목표 주가, 가격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보시면서 사실 1차 목표가만 달성해도 5에서 7%의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을 적절하게 실현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항상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공격형과 안정형으로 나눠서 얘기를 주고 계시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공격형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IMBC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SBS 콘텐츠 허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략은 제가 방어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네. 종목은 또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네. 볼 이유가 있는데 SBS 컨텐츠 허브는 바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죠. SBS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BC가 너무 급하게 높게 출발해서 못 잡으셨다면 이 종목은 괜찮다. 동사는 월트 디즈니의 2023년 SBS TV 드라마 10년 동안 그것도 무려 10년이에요. 공급 계약을 맺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3분기 매출이 470억에 영업이익이 42억.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것을 중기도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PR이 11배예요. IMBC 별로 장사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PR이 48배였습니다. 그럼 네. 그에 비해서 PR에서 4분의 1 저평가됐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혹시 보셨나요? 우리 앵커님? 낭만 닥터 김사부 2 보셨나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인기가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했죠. 네. 그게 이제 최고 시청률이 한 27%까지 났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4월 달에 그 시즌 3이 이제 방영이 된다고 그래요. 네. 거기 주연이 되면 한석규 씨하고 그다음에 이경영 씨, 굉장히 좀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죠. 그런 분들이 네.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좀 히트가 좀 미리 좀 예상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자리는 보면 IMC가 똑같아요. 상승한 다음에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봐도 좋다. 저평가다 아직도. 지금 주봉을 봐도 이제 막 역헤드 숄딩을 보이면서 윗섬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따라서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한 7,400원 정도 낮게 잡으셔도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8,000원. 1차가 8,000원, 2차가 8,55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좀 중기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차트 박사 청도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잘 따라와 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IMBC에서도 또 수익을 내셨다고 내셨대요?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패배터리도 쭉 지금까지 수익을 내셨다라고 예. 하니까요. 앞으로도 또 함께 해주시면서 수익을 더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방어형 종목으로 QRT 바로 확인해 볼게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을 시험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한 1,500
고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5G라든가 우주 항공, 그다음에 또 메타버스 이런 것까지 다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상승한 다음에 그때 이제 무증이 한번 끝났었죠. 그래서 주가가 내리기도 했지만 여기서 바닥을 치고 눌리면서 지금 이게 상승 추세에서 주 추세에서 하단부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가 2까지 육박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 저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격 전략은요. 시초가에서 12,000원 정도 매수, 목표가 1차는 12,900원, 2차는 13,4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QRT는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12,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차는 12,900원, 2차는 13,4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시간에도 좋은 얘기들 많이 주시지만 이 10분짜리 깜짝 방송에서도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셨죠. 아침마다 많이 모시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좀 뭐 많은 분들 또 요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좋은 수익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은 녹록지 않을 거예요. 제가 좀 수익이 좀 될 만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8시 20분부터 MTNW에 많이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좋은 정보의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도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